안녕하세요. 저는 김재윤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평상시에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 이야기에 관해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요. 저는 김재윤 변호사라고 하고요. 제 5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에 사법연수원 42기를 수료하였습니다. 현재는 법무법인 소속으로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및 형사사건을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업을 통해서 창출된 그 이익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 그 문제. 결국 우리나라 그 임대차 관계, 특히 이제 상가 임대차 관계에서 가장 좀 독자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게 권리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리금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의 영업시설, 비품, 이런 용어를, 전문적인 용어를 쓰는데요. 쉬운 말로 하자면 어떤 건물을, 상가 건물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건물에 장사를 하려면은 그냥 들어가서 아무런 집기 없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설을 해야 되고, 그 말이 이제 결국 인테리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장사하려면 인테리어 비용만 1억이 든다는 등 2억 든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들어갈 때 들어가는 그 인테리어 비용, 그리고 각종 집기류, 가구들만 하더라도 고급 가구들은 굉장히 비싸겠죠. 그런 가구를 들여오고, 그리고 남들과 차별화된 전략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결국 영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독자적인 그 레시피를 개발한다든가, 자기만의 메뉴, 아니면 친절한 고객 응대 등을 통해서 자기만의 고객들을 형성해 나갑니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인테리어 같은 부분들은 어떤 유형적, 눈에 보이는 자산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영업상의 노하우라든가 독자적인 메뉴 이런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적 자산이라고 할 것입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통틀어서 권리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영업을 시작하실 때 공인중개사 찾아가시면은 거기는 바닥 권리금만 해도 3천만 원이에요 라든가, 어디는 권리금 5억인데 한 달에 얼마씩 보장한다더라,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을 텐데 그게 바로 권리금입니다. 예, 그 권리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래 권리금 제도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에 임대인, 건물주 씨가 있고, 자, 이 A, B, C라고 편의적으로 나눴는데, 이 A라는 분이 예를 들어가지고 이 건물주 씨와 처음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고 합시다. 근데 A라는 분은 그 건물주 씨에게 직접 권리금 1억 원을 주고 권리금 계약하고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고 합시다. 예. 그래서 권리금 내고 영업을 하고 해서 돈을 벌고 해서 임대차 기간이 끝나게 돼요. 끝나게 나서 A씨가 본인이 권리금 1억을 투하했으니까 이걸 회수하기 위해서 B씨를 데려옵니다. B씨를 데려와서 권리금 계약을 1억을 맺고 그 B씨한테 1억을 받고 B씨를 이제 건물주 씨한테 데려가는 거죠. 제가 이제 계약이 끝났는데 건물주 씨, B씨와 계약을 맺어주십시오. 그래서 B씨와 이제 계약을 맺었다고 합시다. 예. 그러면 이제 B씨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도 이제 장사를 할 거 아닙니까? 장사를 하고 영업을 하고 본인도 한 5년 동안 영업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5년 후에 B씨도 이제 본인도 1억 원을 들였기 때문에 본인도 이제 1억 원을 이제 보장받기 위해서 C씨를 이제 데려왔다가 이제 가정하면은, 그래서 C씨하고 권리금 계약을 1억 원에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C씨를 데려가요. 그래서 건물주 씨한테 이번에 C씨를 데려왔는데 이분하고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주시면은 저는 이제 권리금 1억을 받고 나가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건물주 씨가 이제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거기를 잘 보니까 앞으로는 이제 내가 그동안 직장 다녔는데 나도 이제 직장 퇴사해서 여기서 영업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냥 저는 더 이상 건물을 세를 못 내주겠네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B씨는 1억 원의 권리금을 투하하고 그동안 영업을 해서 자기가 일군 노력이 있는데 갑자기 나가게 되는, 아무것도 못 받고 나가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 종래 법에서는 이 B씨를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 조항 민법 조항인데요. 임차권을 양도한다. 그리고 전대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장사를 하든 아니면은 그 월세를 살든
중간에 뭐 계약 기간이 2년이든 3년이든 계약 기간 중간에 임대인 찾아가서 저 다른 데로 이사 가게 됐는데 뭐 저 방 좀 비우고 다른 분하고 계약하시면 안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임대인이 그렇게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걸 동의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근데 이 전대 그리고 임차권의 양도 이 두 가지는 보시다시피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앞서 그래서 이 B씨는 자기 임차권을 양도하든 전대하든 이 건물주 씨의 동의 없이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고 실제 이제 판례에도 이 판례 같은 경우는 권리금이 아까 사안처럼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건물주한테 권리금을 준 경우에도 그 계약 기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영업만 하게 되면은 뭐 이제 계약 기간 다 끝나고 임대인을 찾아가서 내가 준 권리금 돌려주세요 라고 주장을 못 한다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듯이 뭐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차를 하는 기회에 그런 기회에 뭐 새로운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돌려받는 거는 뭐 가능하다. 하지만 아까 살펴봤듯이 그 부분은 그 건물주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허울 좋은 말뿐이죠. 이런 부분들이 종래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그 사회에 계속된 문제 제기에 따라서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기 이릅니다. 이 개정은 2015년 5월 13일 이제 한 2년 반밖에 안 됐습니다. 2년 반 전에 개정이 되는데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는 경우에 임차인은 건물주한테 권리금을 달라 이런 얘기는 못하지만 임차인은 계약기간 3개월 전에 새로운 임차인을 데려와서 권리금 계약을 맺은 다음에 건물주한테 우리는 계약기간이 끝났지만 제가 데려온 새로운 분, 이분하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어주십시오 라고 주장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은 건물주는 방해를 하면 안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건물주가 데려온다고 해서 법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계약을 해주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새로운 임차인을 데려왔는데 계약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여기 내용이 들어왔는데요. 손해가 나는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쉬운 말로 제가 이제 나갈 때가 됐어요. 나가게 돼서 뭐 새로운 분을 막 찾다 보니까 1억 원을 주고 들어오겠다 이런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권리금 계약 1억을 체결했어요. 그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이분을 이제 모셔온 거죠. 건물주 씨한테. 이런 분이 있는데 새로 이제 이분하고 계약을 맺으십시오. 그래야 제가 1억 원이라는 권리금 받고 이제 저도 나가서 다른 데서 이제 새롭게 또 뭐 영업시설 한 다음에 권리금 가지고 새로 영업시설 한 다음에 저도 장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건물주 씨가 뭐 어떤 타당한 이유 없이 안 된다. 나는 뭐 네가 데려오는 사람은 계약할 수 없다. 라든가 아니면 내가 여기서 장사할 거다. 이렇게 방해한 경우에 이분의 손해가 예를 들어서 권리금 계약을 1억을 했다. 1억 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권리금 보호 조항, 방금 보셨던 새로운 그 법에 따라 가지고 최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한 사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0월 12일에 선고된 사건이고요. 이분 같은 경우도 임대차 기간이 5년이 경과하였습니다. 근데 5년이 경과되기 전 시점에 건물주 임대인이 난 더 이상 5년 다 채워졌으니까 더 이상 당신이 영업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겠다. 나가라. 라는 의사표시를 했고요. 근데 이 임차인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나가는 시점이 됐으니까 이제 권리금을 회수해야 되는 시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새로 임차인이 되려는 나 대신 들어오려는 분을 찾아서 4,800만 원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임차인은 건물주한테 이 사람과 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주세요 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건물주는 5년 다 지났으니까 나가라. 그리고 임차인은 당신이 내가 새로 데려온
임차인과 계약을 맺지 않았으니까 내 손해를 배상해달라라는 소송이 진행된 것입니다. 그 재판부의 판단은 우선 이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결국에 아까 보여줬던 그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데려와서 권리금 계약을 했고 그 사람과 건물주가 새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면 이분이 권리금을 받고 나갈 수 있는데 임대차 계약을 새로 안 맺었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손해 상당액을 배상해야 한다라고 판시했고요. 두 번째로 이 사건 같은 경우처럼 임대차 기간이 5년이 지났어도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된다. 그러니까 이 종래에도 이 법이 들어오기 전에도 예를 들어가지고 5년 계약을 맺어도 한 3년 하다가 임대인이 동의해주면은 이 임대차를 양도하고 뭐 나온 경우는 있었는데 이 법이 들어온 이후에도 5년 경과했다 하더라도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는 보장된다라고 못을 박았고요. 이처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사회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방향으로 더욱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서울시에는 상가임대차 분쟁센터가 있는데요. 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권리금 조항이 들어온 이후로 이 분쟁에 관련된 분쟁 조정해달라 이런 분쟁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담 건수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측에서도 종래에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최장 보호기간이 5년이었다면 앞으로는 나는 10년까지는 장사하게 해달라 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리모델링을 한 번 하게 되면 거액의 돈을 투입하게 되는데 그 돈을 도로 회수하기 위해서는 5년이라는 기간은 너무 짧다. 10년은 보장해달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지금 정부에서도 이러한 주장에 따라가지고 연말 정도에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서 10년까지 보장하는 내용으로 바꾸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회에서도 많은 그 국회의원분들이 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자 그래서 그 내용 발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유명한 이제 국회의원분이 한 분 계신데 예, 그 소위 망상보법이라 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가를 줄이자. 그리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의 갱신 기간을 10년까지 늘려서 임차인들을 보호하자. 뭐 이러한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뭐 특히 이런 법 말고도 그 많은 분들이 지금 법을 더 좋은 방향을 개정하자고 개정안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권리금 제도 법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요. 결국 이제 임차인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되어 가고 있고 사회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예, 뭐 나는 임차인 아니니까, 나는 갖고 있는 건물 하나도 없으니까 이런 거 몰라도 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요새 사회는 뭐 인생은 제2막이 있다 해서 퇴직하고 나서 작은 가게라든가 작은 카페를 운영하겠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재테크 수단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우리 상가 건물 투자해서 그러면 얼마 수익을 올릴 것이고, 예, 항상 수익률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임차인 입장, 내가 임차인이 된다 한다면은 내가 권리금을 주고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내가 권리금 없는 바닥 권리금이 얼마냐? 그럼 내가 여기서 영업을 해서 잘 되면 나중에 다시 회수할 수 있을까? 라는 걸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면은 그게 법으로 얼마만큼 보호가 되는지, 내가 몇 년 동안 장사할 수 있는지, 월세를 한 달에 얼마씩 올려줄 수 있는지, 1년에 얼만큼만 월세를 올릴 수 있는지, 뭐 이런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 될 거고, 건물주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어요. 여기가 이태원 한가운데 좋은 상가입니다. 근데 이게 싸게 나왔습니다. 라고 해서 덜컥 샀는데 오히려 월세는 굉장히 저렴하고 권리금은 수억 원이 붙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권리금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 나는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 나가라고 하신 다음에 내가 장사해야겠다.
실제 그런 사건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은 1억인데 권리금은 2억, 3억인 경우가 많아요. 건물보다 권리금이 더 비싼 그런 시대가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얼마나 뭐 임차인이라든가 임대인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사회의 변화, 특히 본인의 삶의 변화가 이 사회의 변화가 맞닿아있다는 것을 잘 알고 어느 정도 그 흐름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